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지금 문정복 의원이 한쪽 편에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이현주 최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대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유시민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응도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윤혜 씨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중요한 아젠다인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큰 헤드들, 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수기와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그 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만약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면 발표를 할 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크게 설득할 만큼 큰 명분과 실리를 설명해 줬다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딱히 그것도 없었고 근데 막 이런 와중에 막 차기 대권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갑자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우린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고 인물이 없으면 진짜 연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기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한다라는 메시지도 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통합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면 이긴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표 갖고 오고 노인표 갖고 오고 중장년층표 갖고 오면은 모든 표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서 사실 원래 정치권에 정당 이름에 통합자 들어가면은 늘 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여야를 다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내지는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당의 구성원들 이분들이 지금 동의하는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에너지냐 아니면 반대로 그런 절차들을 다 뛰어넘고 위로부터의 결단 위로부터의 정치적 결단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이냐 이건 너무 분명하게 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도 한번 전 기준으로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안 돼서 8개월 차 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방향성은 명확하거든요.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까지 해서 국민의힘을 청산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로 상당히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렇게 이제 조국혁신당과 좀 노선이 다른 조금 더 진보적인 쪽과 합당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더 지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방해 요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을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집권하셔가지고 아주 첨예한 정책들을 다 국민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가 수기예요. 수기. 토론 좀 해봐라. 그리고 결론 내려놓지 말고 서로 다양하게 얘기 좀 들어보자. 대통령은 계속 수기를 좀 답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수기가 실종되고 그냥 밀어붙이기, 정광석화, 절차 위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당원 투표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수기가 배제된 게 과연 민주주의냐 내지는 필요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로 그냥 가서 마치 대의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뭐 전당원 투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붙이더라도 대통령은 국민 투표 법에 따라서 붙이는 거지 그냥 뭐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이런 태도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왜냐하면 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라는 말씀도 이거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의제라는 거는 우리가 최고위원회도 대의제거든요. 당원들이 매일 의사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위임을 하는 형태인 건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면은 지도부는 자판기입니까? 전당원이 하라는 대로만 그러면 OX 퀴즈 물어가지고 O 그러면 가고 X 그러면 서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의제로서의 기능은 기능대로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전당원에 대한 뜻도 절차대로 물어나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내지는 공화정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고 틀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수기할 건 수기를 안 하고 수기 안 할 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좀 반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듯한 모양새가 저는 너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응원하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역할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합당을 그 운용해 나가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짚어볼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를 이제 울지 말고 책 봐라 얘기가
네, 이게 살짝 이제 살짝 그러네요. 네. 김어준 씨나 아니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 대목이 그 문정복 최고위원이 맞아요. 당 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를 그렇게 그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한번 보라라고 했던 얘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하네요. 예. 네. 예전에 2002년도 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시절에 이제 그 후보 그 사퇴시키고 이제 후단협 만들었던 사람들이나 뭐 손학규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 흔들었던 그 과거 민주당 이제 수박들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합당 논의를 반대하는 이제 그 의원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겨우 등치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과도한 일반화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해찬 정신을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저 두 분은 이해찬 정신을 거의 무슨 교조적으로 해서 그건 이해찬 아마 총리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현재 그대로 대입을 하라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시대는 또 새로운 과제가 있고 새로운 과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가 잘못됐다면 그 당연히 그 앞에서 강력하게 당 대표를 성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노무현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3당 합당에 대해서. 외려 지금 문정복 최고위원처럼 또 어디 감히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 거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민주당 정신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자, 예.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유시민 작가가 평소에 굉장히 그 사이다 같은 논평으로 그 애정 그 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해찬 조문 정국을 빌어서 이건 조문 정치, 그러니까 이 조문 정국을 빌어서 이해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유시민 작가는 내가 이제 이해찬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는 말씀 이제 적장자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했죠. 예, 이해찬 정신에 따르면 이해찬 가라사대 이걸로 지금 이 합당 논의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과거 그 민주당의 뭐 이제 그 흔히 이제 뭐 동교동계나 아니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그 민주당 수박계들이 대의원제 폐지에 극렬 저항을 했었죠. 그거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대로 그 귀족주의, 그 대의원 특권제에 대한 과도한 그 집착이라고 비판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의원제 특권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시대가 달라지면 또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관찰하고 평가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재단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저게 오만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한꺼번에 대의원제를 1로 안 만들고 1대 20까지 했겠냐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의원제가 아직까지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1인 1표제가 되면 호남 표심이 과도하게 대표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단숨에 1인 1표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1인 1표제가 특정한 한 개인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1인 1표제를 자기 당대표가 아니고 자기 이후에 바로 당대표 이후에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1인 1표제 반대하는 의원들 누구도 그렇죠. 그분들에서 더 이상 반대 안 할 겁니다. 네. 그분들이 대의원제의 특권에 집착하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나 당대표는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과도하게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지금 정청래 대표와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의원제에 대한 그 특권에 젖어서 그 부분 특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이건 부당한 공격이에요. 이거는. 네.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유시민 작가가 어느새 저렇게 총기를 잃어버렸는지. 저 말할 때 표정에서는 네. 조금
조금 평소에와는 좀 다른 네. 그런 표정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 검찰 그 개혁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대체로 지금 입법 예고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입장은 대부분 이 검사들의 그 권한 남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저 입법 예고가 나오기 전까지 정부에서 조율 절차를 이제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평가한 부분들은 저 부분을 읽으면 확실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정보 교환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입법 예고안은 당연히 정부 내에 총리 산하의 총리 주재하에 이 조율 절차를 거쳐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부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또는 조율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런 그 검찰 개혁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정부 사람들이 이건 아니한 발상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은 부처를 초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김민석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 해명해야 된다.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먼저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검찰 개혁안 정도의 중요한 그 개혁안이 이재명 김민석 총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과 승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안이 발표가 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입법 예고할 때 그거 안 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입법 예고안 자체가 이런 발표된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사실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보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 당연히 지금 조율 과정을 거쳤어야 될 거라고 거쳤어요. 예, 법무부가 주무관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봉욱 민정수석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법무부 안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차례 정도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법무부 안에 대해서 상당수 부처가 이견을 제시했고요. 예,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쨌든 법무부가 마련했던 안을 중심으로 입법 예고를 하게 한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통령은 입법 예고안 했던 그 안 그대로 검찰 개혁안이 성안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그 위능함을 유시민 작가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해찬 총리가 정치인이 되고 했을 때 선명성, 그 제야 선배들한테 했던 얘기, 선명성 가지고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지 못한다. 유능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선명성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명성보다 더 중요한 건 유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개혁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검찰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까 정성호 장관이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성호 장관의 멘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이재명 대통령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 하면서 200명 정도 있다면 대략 1,800명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 검사들의 요구를 억누르기보다는 입법 예고안을 검사들이 요구한 대로 내보내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자마자 이 대통령이 예고한 게 뭡니까? 민주당은 수기를 하라고 했죠. 예, 그리고 정부는 그걸 수렴하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재명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그런 국민들의 날선 분노가 검찰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성안될 때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힘으로 찍어서 반영하게 되면 검찰들의 반발이 그대로 대통령한테 할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하고 행정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본인의 생각들을 막 털어놓으면 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예고안 됐던 것만을 가지고 사실 총리를 이거 공격했던 건 부당한 거예요. 그분의 책임을 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는. 안타깝게도. 이해찬 정신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선명성, 검찰 개혁도 선명성보다는 유능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